알파벳 B랑 D도 헷갈려하던 5학년짜리 아이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2년 정도 가르쳤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아왔어요. 2년 동안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녀 영어 교육을 시키는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특히 영어 공부는커녕 공부 자체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있죠. 이 친구들에게는 특히나 더 필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또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의 표정이 어둡다면 어떤 개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이 빠르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되는 애들은 되고 안 되는 애들은 안 됩니다. 아이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잘 설명을 해주는 거, 이게 정답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곧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이걸 돌파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교수법을 바꾼 거예요. 알파벳 B와 D도 헷갈려하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 그 학생에게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랬더니 2년 뒤 중학교 2학년 때 본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왔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얼굴에 미소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부터 전 이 교수법의 확신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모든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1년은 영어를 가르치지 않았고 1년은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물론 2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한 게 맞기는 해요.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년간 수업의 목적은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공부 습관을 잡는 거였어요. 먼저 공부 습관을 1년 동안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 공부를 시켰죠. 5학년 가을쯤에 그 학생을 만났으니까 6학년은 1년 동안 통째로 습관 만드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1년 동안은 중학생 과정 문법과 어휘를 다 끝냈어요. 사실 중학교 1, 2, 3학년 과정은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릇을 넓고 튼튼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공부 진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에요. 절대로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닙니다. 중학교 1, 2, 3학년 과정이. 강사에게, 학원 선생님에게 의존하지 않고 책상 앞에 혼자 앉아서 재미없는 학과목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제가 만들고 싶었던 크고 넓은 그릇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그릇은 어떻게 만들었냐? 처음 3개월 정도는 하루에 단어 한 개만 외우게 했습니다. 하루에 단어 한 개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APPLE 애플 사과. APPLE 애플 사과. 다 외웠다.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영어 단어를 하나 알려주고 그 단어가 들어간 아주 쉬운 문장 5개를 알려줬습니다. 발음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읽어주고 의미 단위별로 끊어서 해석을 해줬어요. 이렇게 하면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정도면은 공부를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 아이라도 한 15분 정도는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여태까지는 학교 수업이든 학원 수업이든 무조건 수업하면 1시간은 했어야 되는데 15분 만에 끝나버리니까 거부감이 없어져요. 매일 한다고 해도 마음먹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3달을 공부했어요. 단어장으로 따지면 겨우 100단어를 외운 것이지만 그동안 공부한 문장의 수는 500문장이나 되죠. 그 500문장을 한 번 읽고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하나하나 들여밟고 갔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질이 다릅니다. 아주 쉬운 수준의 문장들이었지만 하루에 15분씩 집중을 해서 공부하면 어떻게 되냐면 3가지 정도를 잡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제대로 발음하게 돼요. 예를 들면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아메리카노 라고 발음을 하게 되죠. 또 두 번째로 어순 감각이 생깁니다. 문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단계예요, 아직. 그런데 영어 문장이 한국어랑은 다르게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문장이 구성이 된다는 걸 이론을 먼저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아닌 경험으로 체감을 하게 돼요. 감이 생기는 거죠. 어순감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부하는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매일 반복하게 되면 그게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습관이 되고 잘하게 됩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도 하루에 한 단어 공부는 계속했어요. 근데 이제는 문법 공부를 추가했죠. 문법 공부도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정말 쉽게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로 강의를 만들었어요. 정말 잘게 잘게 쪼갰어요.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감을 잡게 하는데 거의 일주일을 썼습니다. 너무너무 쉽게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쉬워서 이게 공부를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요. 음식으로 따지면 밥이 아니라 아예 죽처럼 만들었습니다. 씹을 필요도 거의 없이 목으로 넘길 수 있게. 아이 입장에서는 공부 시간이 늘기는 했죠. 하루 15분 공부하던 거 이제 단어 하나 하고 문법까지 해야 되니까 2배로 늘었어요. 30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공부 습관이 잡혔고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조금씩 조금씩 공부하는 양을 늘렸습니다. 처음 1년간의 핵심은 학생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는 거예요. 책상 앞에 앉아서 무언가에 집중하는 습관을 만들고 영어에 대한 감각을 익히면서 학교 공부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느끼는 것, 거기에만 1년이라는 시간을 사용을 했어요. 답답할 거예요, 아마 누가 보면. 하지만 그릇을 제대로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구멍이 송송 뚫린 그릇에다가는 아무리 열심히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죠. 구멍을 하나하나 막고 그릇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제대로 된 그릇이 형성된 그 아이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오히려 또래 아이들을 압도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영어 관련 대회에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꾸준히 영어 공부 습관을 들이자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100점을 맞았고 하루에 영어 공부를 1시간은 거뜬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공부 습관이 잡히니까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영어 다음으로는 수학학원을 다니면서 성적이 올랐고 중학교 3학년 때는 반에서 1위등 할 정도로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루에 단어 하나만 가르쳤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정보에 링크 하나를 남겨둘 거예요. 그 네이버 카페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자료들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아직 회원은 없는데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보내는 자료들을 하나씩 하나씩 백업 형식으로 올려두고 있습니다. 여튼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냐가 아니라 먼저 공부 습관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습관이 잡힐 때까지는 억지로 공부를 시키는 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아주 적은 양을 꾸준히 하게 하는 것. 공부 습관이 들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